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보면 주인공 앤디가 감옥 탈출에 성공한 뒤 레드 배우 모건 프리먼이 연기가 가석방 심사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 자리에서 레드는 심사진을 향해 거리낄 것 하나 없다는 듯, 그 어떤 반응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듯 이렇게 말한다.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댁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와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어리고 멍청한 애송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야. 난 그놈과 대화하고 싶어. 정신 차리도록 해주고 싶고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그 애송이는 진즉에 사라지고 이 늘다리만 남게 됐으니까. 난 그 사실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어. 교화? 개소리 말라 그래. 그동안 여러 차례 가석방 심사에 불려 나와 매번 퇴짜를 맞아야 했던 레드였다. 그는 이전 심사 때마다 성실히 모범수로 지냈음을 강조하고 교도소에서 배운 교훈들을 읊으며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려 애썼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심사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어쩌면 레드 자신도 그 말들이 온전히 자기 안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말들은 심사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 하지만 마지막 심사에서 그는 달랐다. 더는 잘 보이려는 말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았다. 후회와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고 가석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조차 자신의 운명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유는 석방이라는 제도적 결과로도 이어졌다. 영화는 그가 앤디와 다시 만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장면으로 끝을 맺으며 인간의 품위와 희망에 대해 오래도록 울림을 남긴다. 레드의 대사를 곱씹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선명히 드러난다. 그는 더 이상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석방 여부에 목숨을 걸지도 않았고 심사관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사를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을 마주했고 자기 삶의 한 부분을 고백했을 뿐이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후회를 내려놓고 그것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소속된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자기 마음을 감추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레드의 담담한 고백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멈춰 세운다. 나는 그 애송이와 대화하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라는 말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그 과거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받아들이는 선언이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수용이었다. 우리는 흔히 변화와 희망을 말할 때 무엇인가를 고치고 새롭게 시작하고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레드의 태도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한다.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은 후회 없는 자기 수용이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때로 뜻밖의 문을 연다. 영화 속 레드에게는 그것이 석방이라는 자유였듯 우리 삶에도 그것은 또 다른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남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자기 안의 진실을 소신 있게 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사실 그것은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 혹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또 안정과 소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들을 한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 가장 우선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명예와 평판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자리와 인정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는 늘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가치의 무게 속에서 타협하고 선택하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말과 행동을 감수한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 순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려는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날의 선택을 두고 후회할 필요는 없다. 그 선택을 통해서라도 내가 지키고자 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왜 저 사람 눈치를 볼까?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하고 자책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 평가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기회를 쥐고 있기도 하며 내가 지키고 싶은 자리나 관계를 좌우하기도 한다. 그러니 그 앞에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 문제는 이 감각을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는지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이다. 게슈탈트 상담 심리에서는 이를 알아차림 어너스이라 부른다. 지금 내 감정, 내 욕구, 내 두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기에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분명히 자각하는 단계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그냥 불안과 긴장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그래서 괜히 후회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자책하기 쉽다. 하지만 만약 내가 지금 저 사람 눈치를 보는 건 결국 나 스스로 이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고 싶기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이미 절반은 자유로워진 셈이다. 불필요한 후회나 자기 비난 대신 이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과정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선택이론 초이스 시리과 현실 치료 리얼리티 세러피이다. 윌리엄 글래서와 로버트 우볼딩이 강조한 핵심은 결국 우리의 모든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우볼딩은 이를 WDP 모델로 설명한다. W want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D doing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E evaluation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데 도움이 되는가? P plan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조심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자. want 단계에서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를 인정한다. doing 단계에서 그래서 말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바라본다. evaluation 단계에서 그렇다면 이런 태도가 진짜 내가 원하는 안정감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플랜 단계에서 그렇다면 다음에는 조금은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해보자라든지 불필요하게 자책하지 말고 내 욕구를 차분히 인정해주자라는 새로운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과정은 거창한 심리치료실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누구나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나를 괴롭히는 순간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후회와 불안은 사실 원하는 것을 모른 채 행동했기 때문에 생긴다.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하다면 그 선택이 때로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든 때로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게슈탈트 심리학이 말하는 미해결과제 언피니슈트 비즈너스도 이와 연결된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욕구는 계속해서 현재의 관계 속에서 반복된다. 과거에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 관계에서도 끝없이 인정 욕구를 확인하려 들고 충족되지 못할 때마다 후회와 자책으로 이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그런 나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켜주자라는 자기자비적 태도다. 결국 핵심은 이렇다. 후회하지 말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인정하라. 그것이 나의 욕구였고 나의 필요였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레드가 자기 과거를 받아들였듯이 우리 역시 후회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후회 속에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후회라는 감정은 우리를 갉아먹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한 징표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때 무엇을 원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후회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길잡이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눈치를 본다. 때로는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때로는 자리와 생계를 지키고 싶어서,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니 그 과정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잘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각한 선택은 설령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나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왜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기에 그 선택을 했는지 안다면 방법은 늘 바뀌어도 삶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 쇼펜하워 역시 이렇게 남겼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도록 욕망할 뿐이다. 결국 우리가 눈치를 보든 후회하든 애써 말하지 않든 다 어떤 욕망의 표현이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욕망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다. 또한 실존주의 심리학자 어빈 얄롬은 강조했다. 삶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배우는 과정이다. 후회도, 불안도, 눈치도 우리 삶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깨닫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이 곧 성숙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를 하며 살아가겠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장의 언어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 순간 이미 나는 더 나다워지고 있다. 후회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문턱일 뿐이다. 그러니 기억하자. 나는 후회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후회로 더 단단해지는 존재다.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후회는 내 삶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정직한 안내판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레드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멍청한 애송이라 부르며 평생 후회했지만 더 이상 그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후회와 죄책을 껴안은 채 늙어버린 자신으로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우리가 삶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후회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다. 레드처럼 눈치 보지 않고 솔직히 마주하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짊어진 채 다시 걸어가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희망은 현실이 되고 인간의 품위는 지켜질 것이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